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로드컴발 호재의 오늘 유리기판 쪽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게 그 브로드컴이 네. 유리기판을 좀 빨리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AMD도 유리기판을 좀 빨리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들 기업들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브로드컴은 상당히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그 기업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도입을 좀 빨리 서두른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쪽 시장이 빨리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법인인데요. 지난번에 IRA 관련해서 7,500만 달러 보조금도 지급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SKC 하면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박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네. 사실 동박 말고도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최근 보면 실적 보면 늘어나고 있고 한 2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때도 매출 한 670억대 정도 보여주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시장에서는 SKC가 가장 높은 그 기술력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서부터 만약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이 좀 형성이 된다라면 네. SKC가 반도체 소재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한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연초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이슈로 SKC가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20만 원은 힘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내년 하반기 상용화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AI 시대를 맞아서 주문형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황인데 한미반도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네. 의견 들려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일단 한미반도체는 이제 SK하이닉스가 24만 원 찍을 때 같이 이제 한 19만 원,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빠졌죠. 네. 최근에 거의 7만 원을 하회하는 주가를 보이면서 좀 많이 빠졌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고요. 밸류에이션상 이제 부담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실적은 오히려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익률이 약간 좀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AS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익을 좀 많이 떼놓으면서 일부러 한 49%대 영업이익률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주가 거의 50%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사실 한미반도체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경쟁사의 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주가는 좀 많이 밀렸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이 증설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증설 관련된 이슈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방식이 다른데 이제 TCF 방식을 쓰고 있는 마이크론, 이제 삼성과 같은 방식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본딩 장비는 단가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4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되기 시작하면 아마 주가는 다시 또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 IR을 앞두고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이유도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좀 올라온 걸로 보이고,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밀릴 때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HBM은 아까 이제 브로드컴 얘기했지만 여러 반도체, 지금 출원형 반도체에도 HBM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금 아마존에서도 발표한 칩에서도 결국 HBM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HBM의 이제 사용처는 높아질 거고요. 기존에 또 한미반도체가 원래 TSMC 관련돼서 이 마이크로 서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납품했던 회사인데 지금 TSMC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도 장비 수준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반도체 지금 정도는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증설효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밀렸죠. 한미 반도체 충분히 종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와줬고요. 그 뒤에는 주문형 반도체의 매출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렸어요. 걸렸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뉴럴 모픽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HBM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효율화 시키냐에 따라서 전력 소모라든지 처리 속도도 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거 관련된 핵심된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망처럼 유기적인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도 서로 개발을 하는 부분들, 또 정책 이슈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조금 고평가의 영역에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 HBM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성과가 조금 더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네. 바닥은 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난 그 42,000원, 43,000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더불어서 성과가 좀 더디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디자인 하우스 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자람은 특히 이제 광 트랜시버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게 광 트랜시버 관련된 칩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은 거는 한마디로 브로드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올라온 건데. 브로드컴의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브로드컴의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은 이제 SKC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네. 부수적으로 이제 이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라는 신호탄을 쏜 게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제 빅테크 한 3개 회사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추론형과 약간 이제 그 기존의 학습형보다는 추론형에 가까운 칩들을 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이쪽 시장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모든 그 IT 회사들도 자체 칩을 만들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좋아지든 하는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브로드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제가 뭐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는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지금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는 한 45,000원 이상은 좀 넘어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1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뭔가 이제 수주를 했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펀더멘탈상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고려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은 있지만 X 의견은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동그라미 의견은 한번 사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주인데요. 퓨런티어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머스크를 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퓨런티어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우리나라 직접 수혜주라고 그나마 찾으면 피런티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FSD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검사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모듈까지 같이 이제 커진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당분간 테슬라가 지금 올라간 거를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깨달았죠. 예, 2차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올라간다는 걸 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면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거기서 직접 수혜는 피런티어, 나머지는 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간접 수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저는 요즘 피런티어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수혜, 그나마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국내 종목에서는 이제 퓨런티어를 꼽아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에 법적 책임도 좀 많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항상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 운전자한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조사한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조사에 대한 어떤 귀책 사유를 조금씩 낮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이 조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해서 좀 납품하는 게 있고 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라든지 관련된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꼭 테슬라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사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본다라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능이 엄청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교해 보면 아직은 좀 많이 뒤쳐져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자율주행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얘기,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 기업은 퓨런티어가 먼저라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이런 모습이라면 작년에 고점 때 작년 연말에 37,000원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어떤 상추가 35,000원, 6,000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왜 올랐을까? 2차 전지 때문이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투자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은 퓨런티어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방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 종목 흐름 좋습니다. 18만 원 선 터치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를 매수하신다라면 하이닉스가 1순위가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마저도 주가가 못 간다라면 나머지 소부장주들이 뭐 개별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로 오르기는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M7 중심의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연말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또 하이닉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든 메타가 오르든 아마존이 오르든 AI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게 뭐 브로드컴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HBM이 안 들어가느냐? 저는 HBM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초반에 칩을 개발할 때는 안정된 제품을 먼저 선호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의 제품이 더 안정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체 AI 칩 개발 관련해서도 하이닉스가 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내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박스권 상단 최근 6개월
네, 박스권 상단이 20만 원이고요. 하단이 한 15만 원대인데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우려들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그 빅테크들 지금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칩들을 엔비디아에서 사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줄인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쉰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빠진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뭐 중국발 이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거지 사실 언제든지 실적만 다시 확인되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쉴 때 브로드컴이 올라와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M7이 지금 시총의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브로드컴까지 가세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반도체 논리로 좀 보면 디램과 랜드 가격이 떨어지니까 SK하이닉스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HBM이 있다라는 부분이 SK하이닉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안 좋은 부분들은 삼성전자한테는 큰 타격일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랜드 쪽이 안 좋아도 SSD로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HBM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가장 선도 업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SK하이닉스는 지금 늘린 폭 정도는 충분히 언제든지 튀어 올라와서 20만 원대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흐름도 보면 생각보다 옆으로 이제 붙이면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좀 상승해야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3등 업체가 주가가 나쁘지 않으면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레거시 업황 부진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워낙 HBM 쪽에 강력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